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대출 이야기. 대출도 공부해야 된다는 큰 깨달음을 주신 분. 네. 어, 참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대출도 연구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레오 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 이미 모시고, 요즘 대출 공부 안 하고 대출 대비 그냥 안 하면 쫄래쫄래 갔다가는 너희 큰일 난다. 네, 어떤 일을 당하는지 생생한 피해 그렇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번에도 좀 배웠고 오늘은 조금 실전 사례 중심으로 좀 더 업데이트돼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 그 댓글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진짜 대출도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네. 대출을 안 받아보신 분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 진짜.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 야 이거 연구해야 되겠구나. 야 이거 연구해야지. 야. 그렇게 그런 반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연구하셔야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돈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또 잘못하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네. 하여튼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뭘 또 배워보면 되니까 LTV 뭐 이런 거 배웁니까? 네, 뭐 다 물어보시면 무엇이든지 LTV, 대답을 해드릴게요. LTV 한번 배워보죠. 그럼 LTV. 야, LTV부터 배우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LTV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집값이 얼마까지 대출해 줍니다. 그게 LTV 아닙니까? 그렇지. 10억짜리 집인데 5억까지 대출해준다. LTV 몇 LTV 퍼센트? 50%. 오. 안승찬 대표가 알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끝 아니에요? 여기서 뭐 그럼.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대출 먹통 부동산 잼병. 저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50% 되는 줄 알고 5억만 준비하시고 이제 5억은 대출 받아야지 했는데 5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왜 그래요? 안 나와요? LTV 50%인데도 LTV 5억이 안 나와요? 50%인데. 안 왜 나올 안 수 나와요? 있죠. 어떤 네. 경우에 안 나와요? 이건 알아둬야 되겠다. 네. 네. 뭐 일단 이제 방공제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방공제가 뭐예요? 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예. 이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요. 예. 은행이 이제 먼저 대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후순위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럴 수 있죠. 대출 받고 나서 그 네. 다음 달이든 나중에 세입자를 받았다. 네. 세입자는 근데- 대출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그렇죠.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 들지 생각이 막 않으세요? 드네요. 네, 그렇죠. 소액 네, 소액이잖아요. 임차인인데 게다가. 네,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어.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보다 예.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이분이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먼저 가져가요.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세입자 때문에 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뭘 쌓아놔야 되겠네. 네, 대출을 네. 방공제를 합니다. 그분의 그 배당금만큼 빼는 거죠.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만큼은 덜 그렇죠. 대출해 주는 언제 거예요. 언제라도 들어올 수 근데 있으니까. 방을 공제한다는 게 뭐예요? 방이. 방이 이제 그 룸? 정해놓은 방? 금액이에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 방 하나가 5,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방 하나마다 5천만 원 정도씩 빼요. 5,500만 원씩 5,500만 원씩. 원래 빼야 되는데 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한 개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갔는데 이제 대표님처럼 저 LTV 50% 대출 받으려고 왔어요라고 네. 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아니에요. 50% 아니에요. 여기서 5,500 빼고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10억짜리에서 50%면 5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거기서 4,500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억 4,500이 되는 4억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4억 5천만 된다. 네, 그럼 나머지 5,500만 원이 어. 뭐 대표님처럼 자산이 많으신 분은 뭐 그래? 뭐 이러고 나오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집을 마련하시는 어쩌냐? 분들한테는 야. 5,500만 원이 큰 잠깐만. 돈이에요. 방 3개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네. 대출을 받을 거야, 이걸로. 네. 그 5억을 받으려고 근데 생각했어. 5억을까지 네. 해준대. 네. 그런데 방 공제면 방이 3개 있는 아파트니까 네. 5천 5천? 네가 여기에서 안 살고 세입자 작은 받을 방에 거지. 하나, 큰 방에 하나, 건너 방에 하나 3명의 세입자를 네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이 경매 넘어가면 5,500만 원씩 물어줘야 되니 뭐 그런 뜻이에요? 게 세 개? 원리긴 한데 네. 예, 아파트 같은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그냥 한 개 정도만 공제를 합니다. 그냥 5,500 세입자가 어차피 5,500만 원 그 집에 정도만 뺀다? 각각 들어오지 않고 예, 5,500만 그건 은행별로 다 원만 달라요? 아니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니 근데 내가 네. 예를 들면 집 샀는데 나 진짜 네. 쟤 살 거예요. 나 공제 나 임대 안 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믿냐는 거지. 그렇죠. 아니 어디 그리고 아니 그리고 아, 그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살려고 했는데 어. 나중에 내가 어디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게 됐다거나 어디 외국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네, 물론. 사람의 일이 모르는 거니까 은행 요즘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좋은 데 가시네요. 예. 네, 그래 가지고 은행에서는 이제 일단 공제를 합니다. 5,500. 아. 네, 그런데 반공제라는 게 있구나. 야. 네, 그런 게 아니, 있어요. 저것까지 감안해서 10억짜리 집은 5억만 빌려줘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은행도 여유가 있잖아요. 10억짜리 집에 10억 다 빌려주면서 야 우리 방이라도 공제해야 되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0억짜리 집에 5억만 빌려주면서 방을 그거 근데 아유, 이 부분은 이제 은행의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 네. 하나 이제 그 다행인 것은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50%를 다 해줘요. 해주기는. 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MCI라는 보험에 가입을 해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방을 공제하지 않는 대신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50%를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보증 보험료는 누가 내요? 좋은 질문이다. 어. 답변하세요. 그거를 누가 내냐면 어. 당연히 은행에서 냅니다. 그러나 그 은행은 은행을 위한 거잖아요. 예. 네, 은행에서 손해 보기 싫으니까 예. 은행에서 내는 건데 예. 이제 그 MCI라는 것은 은행에서 내는데 또 하나의 제도가 MCG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거는 차주가 냅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달라요. 어떤 보증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그럼 누가- 은행이 내는 걸로 그렇죠. 써야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은행이 내는 걸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은행에서 보증료를 내기 때문에 그 대출 받는 분들은 그냥 LTV 50%가 당연한 줄 아세요. 그래서 네.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에 직접 가시면 네. 원래 은행의 규정은 MCI를 쓰기 싫어해요. 지금 예. 말씀 제가 드렸듯이 보증료 누가 낸다고 했어요? 은행이. 은행이. 음, 그쵸? 음. 그럼 은행에서 내고 싶겠어요? 안 내고 안 싶겠어요? 내고 안 싶죠. 내고 싶죠. 그러니까 무조건 50% 아니고요. 50%에서 방 하나 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연말이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예, 많아요. 대출, 아시죠? 그렇죠. 네, 예, 대출 절벽, 뭐 겨울에 뭐 춥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아예 제도적으로 MCI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대출 한도는 LTV 50%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줄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줄을 하셔야죠. 수도 있고 그냥 은행이 네. 그냥 그 보증료를 떠안고 그냥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안 해줄 수도 네. 있고. 예. 그런데 나는 너무 절박하다. 5,500 안 나오면 나 자금 네. 못 치른다. 예. 이런 분들은 그 안 된다는 은행에다가 괜히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은행 은행 가시면 가서? 됩니다. 네. 그 보증료를 내가 낼 테니 무조건 해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순 없을 거예요. 예. 아.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MCI만 못 쓰는 게 아니라 MCI도 MCG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그 그러니까 2%가 분노하는 네. 포인트가 이겁니다. 야.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대출을 네. 안 해주는 거다. 뭐 나라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일관되게 안 해줘야지. 어떨 때 가면 4월 해주고 어떨 17일에 때 가면 안 하면 해주고. 이만큼 해주고 똑같은 집에 똑같은 은행인데 빨리- 9월 17일에 가면 빨리 완전히 서둘러야지. 논리가 뭡니까 그게? 빨리 어? 빨리. 아니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싶은 이제 위치에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주택자까지는 가능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안 된다. 예, 그냥 즉시 내지는 뭐 며칠 텀 두고 안 된다 하니까 계속 뭐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뭐 다른 은행으로 가셔야 되고 또 오늘 신한은행도 기사 났는데 예. 신한은행이 원래 만기가 30년이었거든요. 40년으로 늘리겠다. 이제 늘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 많이 받을 수 많이 있게.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영업을 늘리고 싶다 할 때 이제 대부분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이제 만기를 조절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은요
그냥 한 번 만들면 영원히 가는 아니면 뭐 국회에 가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은행 입장에서 내일부터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또 바꾸는 바꾸고 거예요. 네. 감독원이 또 오케이 해주면 또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은행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옆에 은행을 공정한 가보면 게 있구나. 된다는 거면 네. 옆에 어떤 은행을 가야 되는 거냐 이게 은행도 옆에 하나- 어떤 은행 가시냐고요? 은행들끼리 서로 다 짜고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저 그렇게 은행도 한데 야 우리도 해. 야 우리도 반공제. 서로 눈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30년인데 40년으로 늘렸다가 우리만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능 은행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은행이라고 하시면 뭐 우리은행 갔는데 안 된다 하시면 뭐 신한은행도 가보시고 신한은행 안 된다 그러면 하나은행도 가보시고 좀 다채롭게 가보시는 게 약간 좋습니다. 다채롭게 가는 게 그런 식으로 가봐야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민은 갔는데 안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외국계로 가는 아예 외국계로. 지금 외국계 은행이 SC 제일은행밖에 없잖아요. 그냥 하나라도. 아니면 인터넷 뱅크로.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지방은행, 지방은행 지방은행. 어떻습니까? 경남은행, 그래. 대구은행, 지방은행 부산은행에도 네. 서울에 지점이 하나씩 있기도 왜냐면 하고. 서울의 네. 은행들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배짱이잖아.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 지방은행들이 서울 와서 영업하기가. 그럴 때 내가 가서 대출 내가- 좀 받아들여? 어떻게? 나 서울 사람인데 부산은행에 왔습니다. 아유 네. 일단 차좀 목말라 죽겠네. 음료수부터 좀 마십시다. 그러면 그거 어때요? 어서 오세요 하지 좋은 않나요? 생각이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 올 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에 하나가 예. 시중은행의 그 대출은 이제 그 저희의 3.8% 정도밖에 늘릴 수 없다라는 이제 약간의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지방은행하고 이금융권은 많이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주겠다 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은행의 금리는 조금 더 높아요? 뭐 유동적입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꼭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동안 뭐 경남은행, 대구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으로 해달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한 은행이 금리가 낮으면 다 몰려가요. 대구은행 좋다는 얘기 나오면 다 갑니다. 네, 그런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 지점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대출을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대출만 받으면 아무래도 되죠. 진행 속도가 좀 느리죠. 그 승인 같은 거 날 때도 굉장히 늦게 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 다 되는 건데 라는 것도 은행 자체 규정으로 뭐 걸릴 때도 있고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약간씩 은행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방은행으로 네. 갈 때는 넉넉한 시간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이너스 통장 받으러야 넉넉하게 할 수 있지만 전세 대출 전세 계약서 쓰고 잔금일 사이에 대출 신청하라고 하고 네, 주택담보대출도 계약서 쓰고 가고. 잔금사까지 사이에서 받고 네. 그러는 거니 뭘 어떻게 더 넉넉하게 아니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계약서 쓰고 바로 간다. 그럼 괜찮죠. 그 정도는 넉넉한 거예요. 그럼요. 보통 계약서 잔금 쓰시고. 일주일 전에 가고 그러면 안 된다. 당연하죠. 저희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주택수 조회예요. 주택수 조회. 본인이 네. 가진 집이 몇 개인지 그거부터 조회를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누가 조회를 누가? 국토교통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집이 몇 개인지 확인해 주세요. 난 내가 아는데. 아니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네. 있으니까. 모를 모를 수 수 있어. 있어요. 그 모를 네.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뭐 알고 봤더니 뭐 어디 뭐 상속받은 지분의 주택이 있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네, 뭐 너무 까먹었다거나 옛날에 받아서 그러면 잊어버리셨지. 그거를 내가 의뢰를 해야 돼요. 내가 주택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그 이제 은행에서 의뢰를 은행에서. 합니다. 네, 그 답변이 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소득과 신용 다 돌려야죠. 전산 돌려야 되고. 그래서 사실 직원이 마음 먹고 하면 뭐 빨리도 가능은 해요. 1, 2주 안에도 가능은 하지만 직장 다녀보셨잖아요. 네. 재촉하는 거 제일 싫지 않으세요? 네. 싫어하죠.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시는 게 이거 빨리 해줘야 돼 막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한 달 정도는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달이요? 네. 너무 긴가요? 그렇게 많이 걸려 대출 받는데?
무슨 뭐 현금 서비스 인출하는 건 줄 알았습니까? 아니 나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아 그래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 뭐 좀 예. 빨리 되기도 하죠. 신용대출은 예. 뭐 하루 만에도 이해해 가능합니다. 주세요. 세상 되게 쉽게 살았어요. 진짜 대출 안 받으셔도 지금까지 되는. 한 번도 대출 안 해봤다는 게 나 놀라. 대출 안 받아봤어. 집을 안 샀으니까 뭐 대출. 어떻게 집을 안 산다고 한 번도 대출 안 받습니까? 그러면 러시앤 캐시 가는 사람들이 집 살라고 생애 삽니까? 최초 세요? 그렇죠. 전생에도 안 샀을 거예요. 생애 최초죠. 그러면- 생애 최초. 네. 그러면 어디서 사세요? 아 전세로 살죠 전세. 왜냐면 동부 이천동에 무슨 빌라? 아 있어. 그래 있어. 이번 기회에 얘기해서 좋은데 사시나 봐요. 50년 된 빌라 있습니다. 50년 된 빌라. 그러시구나. 네. 아니 지상에 차밖에 없는 빌라. 예. 가득해. 아. 주차로 아주.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은행마다 뭔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조금씩 한 달씩 걸리는 건 너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 그래요? 먹고 하면 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 2주 안에도 뭐 급하면 1주 안에도 직원이 바로 신청하면 뭐 정말 3일 안에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직원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그렇죠. 그렇죠. 더 그렇죠. 일찍 신청한 예. 사람의 대출을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그러다 때문에 보니 예, 시간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저기 은행 그럼 다 알아봐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알아봐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는 발품 말고는 답이 없습니까? 대표님을 그렇다고. 찾아오면 레오 좀 대출 낫다. 연구소에서 그냥 찾아오는 거는 되고 그거 자 오늘은 어. 경남은행입니다. 그거 딱 말고는. 알려주면 안 됩니까? 어. 다음 주에는 신한은행일 것 같은데 한 번 더 와보세요. 알려줄게. 아니 뭐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예. 있죠. 지금은 이제 어느 은행이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음. 뭐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농협은행 바뀔 거고 신한은행이 더 좋아질 거다.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모른다. 없어요. 알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LTV보다 소득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그럼 생각하시면 LTV와 소득이 내가 소득이 적어도 DSR 규제를 받으니까 적잖아요. 네. LTV와 그 중에 둘 다 작은 걸로 맞추는 거예요? 소득하고 그럼 무조건 작은 걸로? 네. LTV 70%인데 소득이 작아.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추시는 거고요. 아. 네. 그리고 뭐 소득은 뭐 소득은 10억 높은데 10억이야. 근데 LTV가 작아. 50이어 가지고 뭐 1억밖에 안 돼. 네. 이러면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아. 네. 둘 다 무조건 작은 걸로. 둘 다 맞추셔야 돼요. 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의 좀 상식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지금 LTV 50 아시잖아요. 대출 네. 한 번도 안 네. 받아보셨는데 네. 아시잖아요. 그건 뭐. 예,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님 한 분이 그 집을 사셨어요. 집을 사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대출만 많이 나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집 살 수 있었는데도 그 은행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뭐 LTV 50% 아니에요. 뭐 덜 나와요. 이렇게 상담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작은 집 사셨잖아요. 대출 안 나오는 줄 알고. 근데 만약에 지금 대표님처럼 아 LTV 50% 되는구나 하면 옆에 은행 가서 다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을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는 분도 많으세요. 예. 그런데 그 뭐 입행하신 뭐 행원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 돌리면서 뭐 본점에 승인 받으면서 그때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안 되는 건데 된다고 했다든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은행 직원들은요 규정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LTV 50, 뭐 LTV 70, 뭐 이런 거 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 직원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그 본사에서 걸러주니까. 전산으로 그냥 다 넣어서 안 되면 안 돼요라고 나오고 되면 돼요라고 나오거든요. 아, 미리 그리고- 예측할 필요가 예, 없구나.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뭐 계약 전에 상담도 안 하잖아요. 그냥 서류 가져오시면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직원을 이런 분 계시거든요. 예전에 이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매수를 하셔서 상담을 받는데 이제 직장이 이제 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그쪽 지역은 대출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상담을 받으신 적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이 다 너무 규정을 잘 알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생각하지 말고. 네. 아. 모를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네. 네. 알아두세요. 네. 저도 뭐 집 살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뭐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정부 대출 이런 걸 잘 알아야 지금 돼.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 이거 아니고는 정부 대출 싼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디딤돌 생애 대출. 최초 신혼 특공은 안 되겠으나 뭐 생애 최초라든가 뭐 7년 넘으셨어요? 넘었죠. 네, 그러셨군요. 신생아 특공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디딤돌 많아요. 뭐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름만 많이 들어본 것도 많은데. 이런 대출 중에 이제 디딤돌 대출 준비하시는 분, 신생아 특례 준비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도 있고 뭐 다 될 거야라고 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탈락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산 심사에서 탈락을 해요. 네? 자산 심사. 네가 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렇죠. 자산이란 게 뭐예요? 신생아 대출 특례면 내가 신혼부부인데 네. 무주택이고 네. 근데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생아가 태어났거나 태어날 예정이면 매우 싼 금리로 뭐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네, 신생아가 태어나면 소득 요건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부 합산 연봉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는 예. 2억인가? 2억이에요. 그치. 그거 되게 높은 거. 그러니까 다들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분이 탈락하신 이유는 자산 심사가 이제 4억 8,800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되세요. 자산이 뭐예요? 내 자동차? 비싼 모든 자동차가 나의 있느냐? 내 주식. 주식. 코인 뭡니까 코인? 아니 너무 예리한 질문을 많이 코인 보나 보다. 안 봅니다. 안 본 것 같은데. 코인은 안 봐요? 네. 그럼 코인은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건 안 해. 아니 그건 와. 아니고 아직까지는 안 잡힌다고 합니다. 주식하고 자동차를 봐요? 네, 모든 예금, 예적금, 예금. 아니면 오피스텔 소유하신 분은 부동산 있으시면 뭐 땅 뭐 다 봅니다. 네. 잠깐 근데 부동산이야 그것 때문에 팔고 하기 그렇지만 주식은 네. 팔아서 잠깐 코인으로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해놨다가 걸린 거예요? 아니 그분이 코인으로 걸린 해놓으면 이유는 되네, 그럼. 뭐였냐면은요. 네. 예적금이었어요. 예적금.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네, 현금이. 근데 이분이 만약에 본인이 넣은 예적금이면 알았겠죠. 예. 내가 부모님이 부모님이 증여를. 5천만 원을 음. 거기다가 넣어놓은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5천만 원 때문에 안 근데 돼요? 기존 자산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4억 8,800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제 아. 딱 맞췄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뭐 옮기셨던지 예. 뭐 하셨겠죠. 시간을 근데 그것도 아우. 좀 시간은 두셔야 됩니다. 네. 와.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딱 걸려버리니까 그러면 심사 기준일 현재예요? 아니면 지난해 연말 기준 뭐 이래요? 그 미리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가 바로는 아니고요. 심사 예, 심사 청구하기 바로 옮기면 전에는 안 돼요. 옮겨. 네, 바로 옮기면 안 돼요. 뭐 두세 달 전부터 아 두세 달 전에. 야 그럼 집 사기 전에 자기 관리부터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자산 심사는 이제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미리 신청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부족하거나 네. 예, 그러면 이제 금액만 깎으면 돼요. 아, 내가 DSR 안 맞아 이러면 그만큼 안 받으면 되잖아요. 대출을. 네, 예, 예. 그렇죠. 못 받는 거지. 음, 예, 음. 그런데 이렇게 자산 심사에서 탈락을 해버리면 0이 되는구나. 그렇죠. 이야.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산 정리하고 다시 신청하면 돼요? 전과 안 돼요? 기록서서 안 시간이 됩니까? 오래 걸리죠. 아 계약서는 이미 써놨으니. 그렇죠. 아. 잔금이 다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혹은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1주택자까지만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1주택을 이제 팔고 하려고 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서 뭐 상속받은 지분으로 하나 더 나오는 바람에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할 때 그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수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집이 몇 개인지, 내 자산이 나도 모르는 얼마인지, 집이 있는지 네, 없는지. 네, 그래서 미리 뭐 진짜 한 번도 산 적 없다 이러면 괜찮지만 현재 대출 규제가 집이 있으면 다 거르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시간이 촉박해요. 아까 제가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기간을 제가 왜 미리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될 줄 아는데 네, 안 되거나 안 돼요. 모자라거나. 네, 그러면 지금 일주일 만에 내가 일주일 전에 신청했는데 그렇지.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뭐 하루 남겨놓고 안 되시는 분이에요. 예. 이러면 그러니까 복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겠네. 그럼 한 달 전에 하면 이 은행에서 심사하다가 안 됐어. 그렇죠. 근데 3주간 예를 들면 남았어. 네, 그럼 다른 은행에 가봐. 그렇죠. 근데 다른 은행은 똑같이 그걸로 안 걸러요?
똑같이 거르죠. 그쵸. 그거 안 되는 어차피 거잖아요. 안 되는 그 거잖아요. 그 대신 디딤돌 못 받고 신생아 특례 못 받고 은행으로라도 빨리 바꿀 수 있잖아요. 계약금 날리지는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뭐 금리 조금 올리는 게 나도 낫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쳐야 되는데 중도금까지 넘어갔으면 이건 취소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해야 그래서 된다. 미리 해야 여기서 승인이 안 나면 다른 대출이라도 미리 정책자금- 하면 미리 승인을 내서 네. 뒤는 안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요. 잔금일이 한참 남았어도 승인 그러니까-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달 전에 접수 가능하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을 주시는 게 좋죠. 이야. 실수하면 안 정책 돼요. 대출이 그 나오는데도 한 달 정도 걸려요? 정책 대출 정책자금 대출도 그 정도 시간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네. 야, 그럼 그거 한 번 안 되면 한 달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네. 만약에 했는데 안 됐으면. 그래서 물론 이제 빨리 승인을 내주려고 이제 뭐 은행이나 뭐 주택금융공사라든지 다 노력은 하지만 기존의 대출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리 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죠. 네. 또 알아야 될 거 뭐 있습니까? 혹시 이거 부모님 같이 사는 생각지도 부모님이 못했던 집이 거 있는 것 때문에 문제는 안 생겨요? 뭐 어떻게? 예를 들면 효자인 안승찬 대표가 네. 어머니를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한 집에 살 수도 있는데 네. 내 집은 아니었는데. 대출 받으러 갔는데 같은 세대에 집이 많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부모님은 다주택자고 나는 무주택자야.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은행하고 또 그 정책자금 대출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은행 같은 경우에 직계 존비속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이 많으면 나도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대출이 안 되겠죠. 같이 안 살면 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등본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등본을 분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있어요? 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지금 스토리 많네. 우리 지금 대출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무슨 6.25 전쟁 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재밌다 이거. 그냥 예. 그냥 은행에 돈 필요해서 대출 받으러 갔다가 이런 기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아니 그러게요. 너무 네. 슬픈 우리 사연만 2차 대전 얘기하면 때 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지금? 아,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옮겼죠. 주소를 옮겼어요. 분리해야 되니까 네. 부모님은 다주택자니까. 네, 그래서 주소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옮길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옮기게 되면 어디로 가실 것 같으세요? 어디를? 부모님을 뭐 동생이나 이런 데 뭐-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가까운 데로 내가 옮기거나 무슨 뭐. 어디 원룸이나 어디 뭐 네. 할 수도 뭐 있죠. 원룸 이런 데로 가면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원룸으로 가시거나 그런 괜찮은데. 근데 그것도 어디서 갑자기 구하냐 원룸을?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또 뭐 형제 자매 이런 데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네, 직계 존비속을 본다고 했지 옆은 안 본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세금하고는 또 달라요. 세금? 네. 왜? 그 취득세 또 뭐냐? 개념에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출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세금 부분은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옮길 때? 예, 그쪽으로 옮겼을 때 그분들이 피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네. 피해가 있을 수 그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세금하고 예,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셔야 집을 돼요. 사고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취등록세를 낼 때 중과될 수도 있어요. 취등록세 낼 때 지금 무주택자가 첫 집 살 때랑 1주택자가 두 번째 집 살 때랑 2주택자가 세 번째 집 살 때랑 다른데 취득세가 엄청 다르거든요. 근데 그 집에 묶여 있으니까 그 집은 집을 집을 산 셈이 된 거구나. 부동산에 관한 우리나라는 아. 연좌제예요. 그런 셈이네. 그럼. 함부로 그 네. 집에 막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집 있는 그렇죠. 부모님을 그래서 둔 죄가 그냥 아주 예, 커.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 부모님을 옮겼는데 만약에 뭐 부모님이 또 뭐 실거주 기간이 뭐 필요하신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또 막 주소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무주택자인 내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어디 뭐 월세로 고시원 가거나. 됩니까? 고시원? 네, 뭐 그 고시원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네 집으로 옮기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또 남남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같이 또 합친 경력이 있으면 또 그것도 또 책임져야 되는 건데 또 잘못하면 결혼 아저씨가 뭐 괜찮겠지만 어렵네요. 법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분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야. 않으면 다주택자로 야. 되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을 받아요. 내가 움직이는 게 낫다. 네. 원래 살던 분이 움직이면 내가 또 움직여야 돼.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무주택자인 내가 훨씬 유주택자가 중간에 또 옮겨가고 그러면 뭐 혜택 다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또 있으니까. 야.
어려운 일이 많죠. 예, 뭐 좀 예. 쉬운 얘기 할까요? 예. 쉬운 얘기? 또 얘기해 네. 주세요. 야, 살이 많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네. 있어야 돼. 어딜 피싱 갈 때가 있어야 돼? 여자친구 없는데 막 집 살려고 하면 힘들어. 예. 아,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요거는 전세 대출 받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전세 대출. 네. 예.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하실 점 하나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네. 뭐냐면 전세 대출을 받으면 전입이 필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입신고 네. 해야죠. 예. 그렇죠. 어. 사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은 필수예요. 전입을 네. 빼는 순간 나의 보증금은 그냥 안녕이라고 그렇지. 생각을 확정일자 하셔야 받는 돼요. 거. 광. 네, 확정일자보다 받아서 튀면 전입이 중간에 중요해요. 중간에 나가면 안 돼요. 네. 제발 나가지 마 안 돼. 네. 확정일자 아, 받았어도 음. 중간에 나가면 음. 안 됩니다. 네, 안 되세요. 음. 왜냐면 확정일자는 우리가 배당을 받는 순서고요. 예. 전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전입을 빼버리면 예. 거기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선순위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후순위를 밀려버리기 때문에 전입을 빼시면 안 돼요. 예. 근데 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입도 중요한데 예. 문제는 이게 그 말씀드렸잖아요.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못 받는다고 전입을 빼버리면 그 은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출을 해줬는데 나중에 대출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지. 세입자 네, 나가버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세입자 그렇죠. 나가버리니까. 예, 어. 그래서 예, 주기적으로 그 세입자가 거기에 전입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전입을 습관적으로 뺀다, 내지는 빼서 한참이 갔다, 그러면 약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어. 예, 그러면 이분은 나중에 이제 연장을 하실 거잖아요. 대출을 받았으면 이제 2년마다 연장하거든요. 예. 그때 연장이 안 될 수 있어요. 예. 아 그러니 두 개 다 꼬일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예. 네. 근데- 내가 집을 살려고 내가 잠깐 고시원으로 옮겨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그 빼는 경우가 어떨 때 있어요. 내가 무슨 그거는 전세금을 어떤 경우에 있냐면요. 그쵸, 안 빼실 것 같죠. 예.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제가 이번에 청약을 하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 인천에 거주해. 근데 당해. 글로 가고 싶어. 당해지요. 서울로. 네, 당해지요. 가고 싶어. 서울 청약을 넣어야 네. 돼. 그럼 서울로 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럼 서울로 주소 옮기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에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전입을 빼버려요. 그럼 은행은 우선권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전세 대출 연장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와.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좀 짧게 뺐다, 그럼 빨리 우와. 전입하세요. 진짜 몰랐네 이거. 이 프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 청약 제도는 빨리 없애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나 아직 안 썼다니까. 이렇게 안승찬 대표 쓰고 나면 빨리 없애야 되는데 안승찬 내가 벌써 빨리 쓰라고 그래서 내가 둔촌 총 사라고 했잖아요. 빨리 쓰라고. 아직 안 됩니다 지금. 2배 올랐어요.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 청약을 지역을 이제 구분을 두지 마라. 아니 전국을. 요즘 서울 집이라는 건 강릉에 사시는 분에게도 사고 싶은 자산이고 네. 부산에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사고 싶은 자산이고 어. 부산에 내가 고등학생 있어. 근데 애가 뭐 대학을 서울에서 다닐 수도 있고 서울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부모가 미리 집을 사두는 게 잘못입니까? 왜 꼭 애는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부산에서만 집을 사야 됩니까? 그러니 제발 당해 지역 이런 거 좀 없애자고 100번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네. 네. 전세 대출 받은 야, 분은 함부로 그거- 뺄 수도 없네. 그러니까 주소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군요. 그럼요. 엄청- 큰일 납니다. 그- 일단 내 보증금도 확보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연장도 안 되고 그 해당 보증기관에서는 이제 딱 등재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분 계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막 헐레 벌떡 그 계약서 다시 쓰고 가족분 이름으로 다시 써서 다시 전세 들어가셔야죠. 나는 연장이 블랙리스트에 안 되니까. 올랐으니까. 네, 나는 안 되지, 아.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거의 아니면 재수 없으면 걸린다. 거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 대신 뭐 근데 하루 이틀 잠깐 뺐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음. 좀 그때 길었어요, 기간이. 네, 그래서 아이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네. 궁금해하셔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수익 공유형 상품
들어보셨죠? 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뭐 이런 얘기 있지. 정부에서 일부 지분 사가지고 네. 오르면 나눠 먹자. 그쵸.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별로. 그러니까 하고 싶- 컨셉은 네가 대출 조금만 받아도 집 살 수 있도록 네. 해줄게. 네. 우리도 지분을 같이 참여할게. 뭐 이런 건데 네,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오르면 나눠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내리면- 내리면 정부가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건 내 세금으로 책임진다는 거거든. 내리면 정부가 책임져요? 네, 그럼- 이번 그럼- 상품은 이제 책임을 진다고 발표했어요.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막 책임을 그럼 대신 좋은 지는 거 거야? 아니야? 근데 내릴 집을 왜 삽니까? 아 그렇죠. 네. 내릴 집은 내릴 집을 사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집을 산다 했을 때는 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지는 뭐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매수를 하시는 거지. 네. 아니 난 이거 떨어져도 뭐 누군가 뭐 물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을 사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관심이 있었냐면 2020년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때 수익 공유형 상품이 있었거든요. 예. 이자도 싸고. 네, 금리가 엄청 쌌어요. 1.5%. 네, 음. 근데 이분이 갑자기 대환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전 못 맞춰요. 이 금리 못 맞춥니다. 음. 이렇게 싼 걸 어떻게 대환합니까? 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무조건 대환을 해야 된다고. 왜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거주하시는 데가 파주였어요. 예. 근데 이제 파주가 저희가 전통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2020년에는 예. 전국이 올랐어요. 어. 그래서 파주 집값이 뭐 거의 뭐 1억 원 가까이 오른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수익 공유형이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정산을 해도 은행에다가 이자를 줬으면 뭐 1,000만 원도 안 줄 이자를 수익을 공유해야 그쵸. 되니까 4천만 원 네, 공유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겠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던데 이제 더 불안한 거예요. 집값이 더 더 오를까 오르면 나는 더 은행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을 해달라고 하셨던 아, 거예요. 오르면 오를수록 불안하니까 차라리 그렇죠. 오르면 어차피 옆에도 오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팔아버리겠다 그 얘기죠. 아니죠. 그냥 그 대출을 갚겠다는 거죠. 그 대출을 갚으면 그냥 다 내 걸로 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빚을 더 받아서. 그때는 뭐 정부 보조 이런 게 아니라 어. 그 대출 금리만 싸게 하는 상품이었어요. 아 그때는. 네, 1.5% 정도의 금리를 그런데 싸게 그럼 해주고. 그때까지 오른 거는 공유해 줘야 되잖아요, 정부한테. 그렇죠. 아, 그래서 대환을 4천에서 하면서 손절매 갚겠다. 하겠다? 네, 네. 손절하고 어. 그렇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먹겠다. 네. 아 그럴 수는 있겠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아. 그 상품을 발표했을 때 저는 그 옛날에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그런 분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거는 도저히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분들을 위한 상품인가요? 그러면? 근데 예를 들면 약간의 30% 정도는 정부가 뭐 갖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으면 그냥 100% 내게 되는 건데 도저히 못 맞추겠어. 근데 집은 사고 싶어. 그런 분들이 쓰는 건가요? 그럼? 뭐 그렇죠. 일단 서울 집값을 뭐 한 10억 정도로 네. 네,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5억은 정부에서 이제 지분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억은 이제 그 집 사시는 분이 5대5로. 네, 그 자금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 5억에 대해서도 대출을 뭐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해주니까 진짜 자기 자기 돈은 자금은 조금만 있어도 되겠네. 1억에서 1억 5천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10억짜리 네. 집을 살 때 자기가 대출을 낼 수 있는 게 최대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니 그거는 내가 내고 나머지 4, 5억 비는 건 정부가 사실상 정부가 돈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주택금융공사에서 네. 연 2%인가 진짜 정부 금리는 지분 금리를 사용료를 받습니다. 내요. 금리는 진짜 네. 싼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DSR을 좀 풀어주면 돼요. DSR을 풀어주고 원금 갚지 말고 이자만 갚으라고 하면 10억짜리 집을 8억 대출 받아서 사면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범죄 같죠?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집 사요. 네, 모기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 상환이 들어가는 게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예. 청년들이 원금 상환하면 어떻게 집을 사요? 네, 그리고 만기가 일단 지금 짧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50년 상품이 나오긴 했었는데 예. 정부에서 대출 늘어난다고 다 규제해서 지금은 이제 만 34세 이하의 분들이 뭐 50년이 되는 은행이 몇 개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갚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저희는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까 대출이 억제는 많이 하면서 안 정부가 나오죠. 사실상 돈 빌려주는 그 셈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 이익이 될지는 잘 모르죠. 정부가 돈을 벌 건지 아니면 뭐 투자주가 손해를 볼 건지 그거는 봐야 근데 되겠지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평생 이사 못 갑니다. 그 집을 왜? 그 집을 팔고 어. 판 돈으로 1가구 1주택이 비과세인 이유가 뭐예요? 집 팔고 비슷한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잖아요. 중간에 양도세 떼면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똑같은 집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겠죠. 오래오래 하면 그럼 정부 몫을 떼주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아, 그렇겠네. 이 청년은 어디로 이사를 가?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네. 거의.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정부가 뒷돈 빌려주는 거니까 뭐 생애 최초로 하든 청년으로 하든 그냥 차라리 그냥 DSR을 해주는 거지. 없애면 되는데 근데 점점 강화하고 있는 근데 상황. DSR 없애면 또 민방하고 말 바꾼 게 셈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자꾸 편법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DSR은 진짜 라고 안 없애는 방향으로 누가 그러더라. 같아요. 하여튼 저 어디 그럼요. 검색하니까 계속. 나오더라고. 네, 계속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사실 그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를 못하게 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고정금리보다는 사실 이제 변동금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못 받는 거죠. 일단 금리도 높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가 나니까 대출 많이 안 해주고. 예,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 그냥 계속 저희는 고정금리만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 금리가 하락해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세입자 끼고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예, 갭 투자 그거를 많이 할 하죠. 때 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입 세대 열람원을 좀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입 세대 열람원. 그게 뭡니까? 네. 네? 전입 세대 열람원. 모르세요? 모릅니다. 정말요? 네,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집을 한 번도 안 지금 안 사봤다니까요. 사봤어요. 전입 아니 세대 열람원. 세입자분들도 전입세대 열람원 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원을 뛸 수 있는 분은 세입자하고 집주인 네, 두 분이 뛸 수 있어요. 이 집에 세입자 누가 네. 들어와 있나 알려주는 문서죠. 그렇죠. 지금 본인 거주하고 계신 대표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네. 그 대표님 가족 외에 다른 분이 전입이 되어 있나? 아, 이런 그렇게 거를 볼 수 있죠. 네, 볼 예. 수 있는 게 전입세대 열람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근데 그래. 왜 중요하냐면- 전입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그게 내가 왜- 뭐 사는 왜 집인데 뭐. 중요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 저희가 이제 세입자를 끼고 뒤로 여력이 남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자금 계획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에 세입자가 3억밖에 없어. 반전세야. 이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난 7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3억 빼고 해주거든요. 4억을. 예.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세입자가 먼저 들어와 있어도. 그렇죠. 네. 세입자 뒤로 대출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제 세입자 3억만 빼고 4억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10억짜리 집에 3억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대출 플러스 세입자 보증금으로 이제 7억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되죠. 레버리지 예. 쓰고 나는 이제 나머지만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원에 딱 띄워봤더니 저희가 전세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전세 계약서에 있는 사람과 전입세대 열람원에 있는 사람이 일치해야 돼요. 당연히 일치해야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네? 일치하죠. 네.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데? 있어요. 세대주가 나오는데 세대주가 엄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엄마가 세대주야. 계약자는 아들이야. 예. 예, 그러면 저희가 보면 그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세대주가 나와요. 엄마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뭐 이해 네.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건데. 네. 그런 겁니까? 네. 내가 전세 끼고 집 사요. 근데 네. 이미 그럼 전세가 들어와 있는 집인데 거기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띄워봤더니 네. 세입자가 나오겠죠. 네. 나오는데 근데 세대주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대주가 예. 그 계약자,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일 수 있죠. 가족 중에 한 명.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전세 수 계약은 있어요. 엄마가 할 네. 수도 있고 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예.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세대주 이름만 나오니까 이분 누구세요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네. 엄마예요. 그러면 엄마예요. 마미. 예, 그렇죠. 어. 그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가 안 돼? 네, 오케이. 그러고 이제 등본을 좀 주세요라고 그치 얘기해요. 엄마인지 네. 아닌지 확인하기 네. 위해서. 네, 근데 등본 그렇게 줘요. 등본까지 주면서 은행 그 뭐지 새로운 매수인한테 협조를 하는 세입자가 없어요. 자기가 받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 집, 내 대출이 아니니까. 내가 살 집에 미리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세입자가 문제잖아요. 전입세대 열람원과 전세계약서가 다르면 네, 그거를 사시는 분이 등본을 떼서 줘야 되는데 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집주인 바뀌는데 내가 왜 내가 그걸 왜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집 보여주기도 싫어. 맞습니다. 네. 집도 안 보여줘서 막 안 보고 계약하는 그거를 안 판인데 해주면 그럼 그 대출 안 해줘? 못 받죠. 아니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아? 그 계약자와 엄마라는 주장. 네. 그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집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팔겠네요. 집 파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전입세 열람은 얘기 안 했으니까 예. 뭐 그 뒤로 대출을 받는지 뭐 이런 거 모를 수 있죠. 그러겠네. 네,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냥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그냥 전세 계약서 있고 하니까 이 보증금이 이거니까 나중에 이제 요만큼 빼고 대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스릴러다 스릴러. 너무 어디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아예 대출이 안 돼요. 그럼 잔금을 못 치르잖아. 네. 그나마 뭐 이제 금액이 작아서 뭐 한 1억이다. 예. 뭐 예를 들면 보증금이 커서 뭐 5천이다. 뭐 5천만 받으려고 했어요. 뭐 이러시면 뭐 어디서 뭐 급전을 구하시거나 친구분들한테 읍소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사례를 든 것처럼 막 4억이야. 4억 대출 받으려고 했어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세입자한테 보상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불확실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절을 하는 거군요. 아니 그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엄마인지도 모르겠고 그 지금 전입돼 있는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은행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 하고 이제 저희가 왜 집을 살 때 세입자 낀 집을 사면 그 전세계약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같이 받아요. 예. 아 이런 세입자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일치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과 네, 이거 굉장히 비밀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와. 네, 그건 많은 집 살 분들이 때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 안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나중에 대출 상담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으니 미리 좀 알고 계셔라. 세상에. 네, 그러니까 갭 투자 내지는 근데 요즘은 갭 투자가 아니고요. 그냥 예. 내가 실제 거주하실 집인데 어. 일단 뭐 지금은 지금, 전세자가 네, 있어. 세입자 있는 세입자가 집밖에 있어. 없다. 예. 내가 마음에 드는 게 그 집이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계약한 다음에 분들이 내보내야 되는데. 네, 나중에 뭐 6개월이라든지 뭐 아. 만기 끝나면 그때 입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금 부족하시면 세입자 뒤로 대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입세대 열람원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 네. 진짜 복잡하다. 이상한 사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해결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 그거는 그렇겠네. 네. 해결하기는 어렵고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는 네, 알겠는데. 근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제도를 바꿔서 전입세대만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또 개인정보라고 안 해주나? 안 해주지. 안 해주지. 엄마랑 관계 있는 게 그것도 개인정보인가? 안 해주지. 그렇죠. 근데 세입자 자기 마음대로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아니 등본- 세대주 세대주, 마음대로 그렇죠. 바꿀 수 있으니까 또.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일치만 하시면 뭐 문제는 없어요. 아니면 등본을 제출해서 가족 간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조가 된다라는 거를 와이프 이름이나 네.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전입세대 열람원에 왜 세대주만 나오죠? 그러게요. 세대주가 뭐야 도대체 세대주? 그냥 내가 세대주라고 하면 대표자죠, 세대주예요. 대표.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얼마든지 있어요. 당일날 바꿀 수 있는 세대주를 왜 결정해놓고 이거 자꾸 서류에다 집어넣고 내 말이 그런 겁니까? 내 말이. 청약통장도 세대주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대. 네, 그리고 그래서 디딤돌 대출도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세대주가 세대주. 되어야 돼요? 어. 그럼 나 세대주 아닌데요? 그럼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 신청하시면 되는 건 왜 세대주를 하게 하고 왜? 나도 내 말이 그 말이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면 근데 주민센터 가면 세대주 누구로 하실래요? 골 때립니다 하여튼. 적으셨어요?
이건 도대체 그래서- 누구야 역대 네. 대통령 중에 누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야? 진짜 옛날부터 있었어 세대주는. 네,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대통령의 문제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갭 투자 갭 투자가 아니지. 어차피 이제 새낀 집 제가 이제 거주하실 예, 분들 그런 분들 작은 계획상에서 아이고.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네. 너무 재밌다고 하면 안 되나? 웃으면서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긴 아니 했는데 지금 저희는 아,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예. 재미가 있으시겠지만 그 야, 당하시는 당사자들은 분들은 미친다, 정말. 정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진짜 하늘의 별 따기 네. 대출이군요. 그래서 뭐 쉽게 가시는 분들은 뭐 너무 쉽게 가세요. 네. 근데 이상하게 뭐 꼬이려면- 꼬이시는 분들은 또 계속 꼬이시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좋은 세입자 만나면 그냥 네 해드릴게요 이러면 또 끝나는데 그렇죠. 꼭 이상한 세입자분이 계셔가지고 안할 수 있겠지. 네, 뭐 최고예요? 막 이러시는 분 아니면 전화도 안 받고 막 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아이고.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이, 오늘 전해주실 복음은 다 전해주신 겁니까?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시면 제가 맞아, 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지. 오늘 그렇죠. LTV도 배우고 다 배웠네. 얼추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네. 좀 내려봅시다. 네. 네. 대출 받기는 진짜 힘들고. 대출이 안 되는 동네도 있고 막 은행별로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네. 은행별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은행이 있고 안 해줘야 되는 은행이 막 있으니 옆으로 가봐라. 꼭. 이거는 여러 은행 다 검색해봐야 된다. 꼭 옆으로 가봐야 된다. 안 그러면 대출 금리 비교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이게 법적으로 이게 뭐 되네 안 되네 해서 소비자만 골치 아파요 지금. 그렇다고 네이버에서 대출 금리 비교 검색하잖아요. 그럼 막 러시앤 캐시 뭐 이런 거 나온다 이제. 그래서 제발 좀 대출 금리 비교해 주는 거를 네. 합법화하자 좀. 그게 지금 뭔가 꼬여 있죠? 네. 아니 잘하시네요. 정말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내가 구체적인 정보를 넣어서 그렇게 해주는 건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나 대신 여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조건이 그날그날 다르니까 그분은 어차피 많은 고객을 상담할 거니까 매일 아침에 한 번만 쫙 발표 팔면 다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수수료를 소비자한테 받지도 않아요. 은행도 대출하려고 영업하는 거니까 대출 소개해주면 은행으로부터 받아도 된다고요. 그분은.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 근데 그거 왜 안 해줘? 도대체 왜 안 해주는지 진짜. 아유. 왜 안 해줘요? 1인 1사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의 뭐 상담사분은 이제 하나의 은행밖에는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도 GA라고 네, 다 여러 보험사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이제 알수 말씀하신 있잖아요. 대로 여러 보험을 그래서 쫙 비교해서 어디가 제일 근데 싼지 은행은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온라인 상으로는 가능한데 오프라인 상으로는 그게 불가하죠. 네, 그래서 좀 어렵고요. 또 온라인 상으로는 또 모든 은행이 그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은행은 들어가 있는데 뭐 어디는 안 신한은행은 들어가 빠져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대출 플랫폼에다 하게 되면 그 뭐 저축은행 막 이런 데부터 막 뜨는 경우도 많이 그럼요. 있거든요. 수수료 많이 주는 데로 네, 막 그렇기 그러지. 때문에 소비자 그럼. 입장에서는 좀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그래서 있고. 그런 대출 금리 비교하는 곳이 여러 곳 있어야 여기서도 한번 비교해보고 여기서도 비교해보고 둘 중에서 최선을 골라야지. 또 그 업체도 하나면 본인한테 수수료 많이 주는 쪽으로 그냥 고객 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좀 신경 좀 써라 진짜. 정말. 그러네. 진짜. 언젠가는 2%가 하나 점점, 만들어라. 좋게 바뀔 것으로 이게 몇 년째입니까, 보이고 지금? 창업 하나 해. 어? 창업해. 창업. 아니, 정부 규제를 바꿔요. 법이 안 된다니까 법이. 법도 바꿔. 그러니까 내가 국회로 가야 되냐고 이것 때문에 좀 합시다. 네. 안 되면 네. 이제 아름아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서 그런 데서 발품 팔아가지고 많이 조건 비교해 보면 좋은 데 많다. 대출은 하여튼 절대 주거래은행 된다. 믿지 마시라. 주거래은행 내가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이거든요. 지금 25년째 그대로 월급 통장 거기로 다 들어가고 모든 공과금 거기서 나가는데 대출한테 대출 받을 때마다 신한은행 금리가 높아. 대출을 여러 번 받았나 봐요. 저희 인생은 대출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아니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예. 좋죠. 대출을 네. 받아야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먹고 살아요.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능력이 되는데 네. 대출을 안 받고 사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입니다.
안승찬 대표를 이 사회가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습니까? 네, 돈을 안 돌리게 하는 큰 죄를 졌네. 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시면 더 큰 네. 자산을 이루실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다. 네. 이제 많이 알아보시라. 네, 네. 대출 이야기 그리고 할 때. 이제 대출을 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약간 이거 뭐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게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약간 이제 사람한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세입자가 좀 이상해. 뭐 이러면 그 세입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자료를 다 받으신다거나 하시는 게 맞아요. 아유 뭐 되겠지. 이러면 나중에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 살 때 이런 건 조금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님 대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